반갑습니다. 수학의 정 서현우입니다. 자, 대망의 행렬 벡터 복수 평면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17단원이고요. 제목은 복소수의 극형식인데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울 거야. 다 새로운데 쌤이 이제 상위 과정의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등 과정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정말 유용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미분방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좌표계가 극형식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극좌표계라고 하는 걸 이제 요 10분에 배우거든요. 좌표계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X축, Y축 또는 X축, Y축, Z축만 배우는데 내가 어떤 뭐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서 꼭 XY 좌표계, 이걸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 칼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데카르트 좌표계가 항상 유용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형 좌표계, 구면 좌표계, 뭐 원통 좌표계 이런 것들 배우는데 상위 과정은 뭐 대학교 한 1, 2학년 때 미적분학이나 이런 데 배우는데 그게 관련된 내용이 바로 지금 하는 복소수 극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이게 좀 처음에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막 진도를 막 뽑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어색함을 좀 익숙하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자, 정석 교재는 17단원이고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요건데 실제로 이번 시간은 딱 요거 한 페이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가지고. 자, 복소수의 극형식. 좀 말이 어려워요. 우선 그냥 읽어볼게요. A 더하기 BI가 복소수인데 이거를 왠지는 모르겠지만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R 사인 세타로 바꾼대. 그럼 막 이렇게 막 으아 복잡한 식이 된대. 왜 바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쌤이 고등 과정에서 이 극형식을 처음 배울 때 쌤이 처음 배웠을 때는 이걸 쌤이 혼자서 이 실력 정석 책을 보고 혼자서 공부했거든, 쌤이. 근데 이 공부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외웠어. 그냥 외우니까 나중에 막 사인, 코사인 순서도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딱 한마디만 누가 미리 해줬으면은 사실 이해가 확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쌤이 해주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보고 내가 자, 직교좌표계야 이게. 직교좌표계야. 내가 어떤 점을 이렇게 x, y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x, y를 표현해 a, b라고 쓸까요? 여기 좀 낫겠네. a, b. a, b. 이게 a, p라고 표현하면은 이 a, b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요 길이가 a이고요. 요 길이가 b입니다. 물론 이제 a, b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는 뭐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건데 어쨌든 이 a, b의 실제로 의미는 뭐냐면은 x축 그리고 y축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고등 과정의 좌표계는 다 이런 직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 y 또는 x, y, z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다 축과 이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해요. x축하고 y축 사이 거리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표현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불리한 상황을 우리가 배웠다. 언제 배웠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삼각함수를 배울 때 배웠습니다. 자, 언제 불리하냐면은 이런 거 할 때 불리해요. 자, 내가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가 y는 fx야.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이 3차 함수상의 점은 b는 fa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이 3차 함수상에 있는 한 점은 a, fa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점이 움직였을 때 그 곡선상의 임의의 점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불리해. 원이 하나가 있는데 원이야 원. 잠깐만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원을 예쁘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x축, y축을 나중에 쓰겠습니다. 자,
잘 봐요. 이런 점이 있어. 이 점을 내가 A, B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이 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점이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형태가 아니잖아요. 뭐 도형의 방정식이나 부경이나 함수, y는 fx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a, fa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점을 a, fa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뭐 원함수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근데 뭐 대표적으로 물리학이나 뭐 기계공학이나 건축학이나 이런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움직이는 원운동을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물리 시간에 배우는 모터.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건축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문을 여닫이를 할 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닫잖아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닫으면 이 끝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원. 이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여기에 받는 힘, 하중, 그 다음에 뭐 중력과의 관계, 그리고 뭐 장력, 그 다음에 뭐 문을 만들면 이 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하고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정하는 것에 뭐 어떤 악력,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수식 계산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움직이는 게 엄청 많죠. 자동차 바퀴도 그렇고 뭐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보면은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전자제품도 실제로 삼각함수를 통해서 수식 계산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전자기학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 어쨌든 우리가 아는 이런 3차 함수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이고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대학 가서 다항함수를 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다항함수는 그냥 고1, 2 과정에서 편의상 배운 것 뿐이고요. 실제로 뭐 원운동을 하거나 회전운동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구면상에서 어떤 정표현에 뭐 안드로메다 별과 북극성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식으로 막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직교좌표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구면좌표계를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각과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서 어떤 점을 표시하는 게 유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운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상의 어떤 점을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세타. 그리고 이 중심 사이 거리 또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상의 임의의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 성분은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원상의 임의의 점을 표현할 때 이걸 X, Y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게 이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상의 임의의 점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R과 그 다음에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을 이루는 각,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편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복소풍에서는 그 각을 통해 가지고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런 거야. X, Y인데 우리는 R하고 세타를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극형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소 평면에서 이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야. 복소수가 원운동이나 회전운동을 기술해야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극형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해.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예시는 간단하게 멈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거야. X, Y로 표현하는 게 편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세타를 통해 표현하는 게 편리한 경우도 있더라. 그 중에서 극형식은 뭐다? 극형식은 뭐다? 실수축과 허수축에 어떤 복소수 G가 존재하고 얘가 A, B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다? 바로 요 각과 요 길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해볼게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것의 X 성분에 해당하는 게 R 코사인 세타입니다. 선생님, 이 X 성분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R은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지만 코사인 세타가 둔각이 되면은 뭐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R 사인 세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예각으로 한정해서 보였지만 실제로는 둔각이거나 각이 음수이거나 각이 360도가 넘어가더라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 A, B를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게 바로 R과 세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Z가 뭐냐면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R 사인 세타. 뭐 또는요. R로 묶어가지고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유용하냐? 이 R이라고 하는 게 복소수가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쌤, 얘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더하면은 실수부 제곱과 허수부 제곱을 더하면 언제나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대값 Z는 언제나 R하고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하면 돼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R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R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형식으로 표현할 때 편리한 점은 바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절대값 G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하학적으로 이 세타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 각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바로 이 복소수가 어느 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쓰는 걸 한번 봐볼게요. 복소수를 A 더하기 BI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A, B라고 쓴 거야. 극형식은 뭐냐? 이거를 원점으로부터 거리인 R과 그 다음에 각 세타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게 극형식인 거고요. 요게 코사인과 사인 값을 뭐 외우냐 마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얘가 뭐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은 R분의 A야. 얘가 R분의 B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가 뭡니까? R분의 X. 사인 정의가 뭡니까? R분의 Y인 거니까 이건 별로 외우고 말 게 없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X축 양의 방향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걸로 더해지는 코사인과 사인 값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G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편각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극형식을 표현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부르고 편각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독일어로 영어로 이제 스펠링으로 보면 아르규먼트랑 똑같은데 독일어는 발음이 아르구멘트야, 아르구멘트. 그래서 이걸 이제 독일어기 때문에 아르그라고 보통 읽거든. 아르그지. 근데 뭐 또 어떤 쌤에 따라서는 아르규먼트 G라고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편각, G의 편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앰플리튜드 약자로서 영어로 이렇게 써서 뭐 앰플리튜드 G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분만 뽑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좋아요, 쌤.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미 드는 거지. 이 극형식으로 표현하면은 과연 어디에 썼을 때 편리합니까가 궁금한데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뭐 안 했어요, 지금? 복소수를 곱하는 걸 안 했잖아. 나누는 걸 안 했잖아. 근데 복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유의미한 기하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형식을 배우는 거야. 그냥 봐봐요. 여러분들 뭐 A 더하기 BI야. C 더하기 DI야. 이 곱셈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복소평면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복소수가 있는데 그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복소평면으로 옮겼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다른 걸 확장을 하기 위한 거니까 단순히 숫자 노름할 거면은 복소평면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덧셈 뺄셈은 의미가 있었어요. 벡터의 덧셈과 뺄셈하고 아주 유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곱셈 나눗셈은요. 벡터의 뭐 내적이나 외적하고 뭐 관계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딱 눈에 띄게 바로 똑같은 형태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형식으로 고쳐서 이 안에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특히나 회전변환이라고 하는 1차 변환에서 그 회전변환의 어떤 아이디어와 아주 많은 교집합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정석 교재 이름이 행렬, 벡터, 복소평면인 거야. 행렬과 벡터와 복소평면은 다르지 않아. 다 형제야, 형제. 물론 복소평면은 엄밀하면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형태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복소평면상에서
1, 루트 3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G는 1 더하기 루트 3i. 자, 됐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대 루트 3대 2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G가 2인 거야. 자, 그리고 이 각 세타가 얼마입니까? 세타가 얼마입니까? 이걸 이제 아까 말했지만 아르규먼트 1 더하기 루트 3i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평면 상에서 1 더하기 루트 3i를 표현했을 때 편각이 세타인 거야. 근데 그게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1대 루트 3대 2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떤 점을 표현할 때 이게 꼭 복소평면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1, 루트 3이라고 표현하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죠.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이고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각이 3분의 파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편리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야. 특히나 이 점들이 원을 따라 움직일 때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됐다가 얘가 나중에 루트 3,1로 움직였어.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 아, 1, 루트 3에 있다가 루트 3,1로 움직였네. 아, 이 점으로 움직였네. 아,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루트 3,1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G는 2입니다. 근데 이 세타가 얼마냐면은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얘가 원래는 60도였는데 30도로 바뀌어서 마치 얘가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역방향으로 한 거랑 유사하구나가 기하학적으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극형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루트 3 더하기 1i. 자, 이거를 한번 극형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식을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식을 묶어내면 됩니다.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a가 루트 3이고 b가 1이니까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거든요. 2로 묶어내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i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사인 값이 2분의 1인 것은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2에 괄호 열고 코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6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극형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극형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나 이런 식으로 절대값 G하고 세타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잠깐만 미안해. 이거 3분의 파이 아니야. 6분의 파이야.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림상에서 점을 찍어서 루트 3,1로 표현하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극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주 유리한 상황이 있고 그 유리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복소수를 곱하고 나누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복소수의 극형식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